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북방의 그 튀르크계 유목민족인 흉노족의 수장 묵돌 선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방의 그 튀르크계 유목민족인 흉노족은 기원전 403년 중국이 춘추 시대에서부터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 기원전 403년에 발흥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서기 453년까지 흉노족의 후손인 훈족의 수장인 아틸라가 갑자기 죽으면서부터 서기 454년 로마를 공격하다가 그때까지 기원전 403년부터 서기 453년까지 거의 한 850년 동안 번성을 하고 팽창을 하던 북방의 유목민족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서쪽으로 이동한 북흥로는 훈족이 되었죠. 그 유럽 쪽으로 들어가서 헝가리 평원에 정착을 하면서. 근데 이제 몽골고원에 남아있던 원래 그 흉노족 북흥로, 남흥로는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와서 한족의 동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선비족의 공격인데 이제 기원전 431년에 선비족의 그 북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선비족에게 멸망을 한 것이 기원전 431년에 흉노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그 튀르크계 유목민족이지만은 흉노족이 그 다른 선비족한테 멸망을 했다. 그게 기원전 431년이고 서쪽에서는 아틸라가 453년에 갑자기 죽으면서 훈족이 또 멸망을 했다. 이렇게 해서 흉노가 역사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흉노의 후예인 돌골이 또 후에 나타나서 중국의 당나라를 괴롭히죠. 흉노족은 이제 중국의 한나라를 많이 괴롭혔고,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또 이제 괴롭힌 것은 또 흉노족의 후예인 돌고리다 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흉노족이 가장 세력을 떨쳤던 때가 기원전 403년에 건국이 된 이후에 100년 후, 200년 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국된 지 200년 후에 기원전 200년경에는 중국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거기 진시황이 갑자기 죽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분열이 되었다가 기원전 202년에 그 한나라의 고조인 유방이 중국을 통일을 하고 한나라를 건국한 게 기원전 202년이 되겠어요. 이 당시 한나라 유방이 이제 중국을 통일할 때 이때만 해도 흉노족의 세력이 엄청나게 막강해서 결국에는 이제 한나라가 흉노한테 형제의 예를 맺고, 그러니까 한나라가 이제 동생이죠. 그다음에 이제 흉노가 형이죠. 왜냐하면 흉노가 군사력이 더 세고 막 한나라를 이제 두들겨 부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 연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조공을 바치고, 뭐 이제 선물을 바쳐야죠, 매년. 그 다음에 결혼 동맹을 맺어서 이제 흉노족이 이제 쳐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달래는 시기가 됐습니다. 흉노족의 그 당시에 가장 막강했던 묵돌 선우는 기원전 234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114년 60살에 죽게 되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한나라가 건국될 당시에 이제 주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재위는 기원전 209년부터 기원전 124년까지 25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즉위를 해서 60살까지 3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마음껏 이 흉노의 나라를 키운 국력을 신장하고 영토를 최대한 확장한 선우가 바로 묵도 선우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인 두만 선우를 죽이고 왕이 되겠습니다. 기원전 210년에 이 사람이 그 묵돌이 즉위하기 1년 전에 24살 때 그 아버지인 두만선우가 이 24살짜리 큰아들을 묵돌 선우를 월지국으로 인질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태자 묵돌이 여기서 탈출을 해서 아버지인 두만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흉노의 최고 수장인 선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월주국이 어디냐 하면은 흉노가 그 당시에 이제 세력을 잡고 있었던 것이 이제 거의 몽골고원 이쪽이 되겠죠. 근데 이제 월주국은 뭐냐면은 월지국은 이제 그 중국의 가장 북쪽에 있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이쪽에 있던 나라가 월지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쪽에 있던 나라가 이제 월지국도 있고 누란이라는 나라도 있었죠. 이 월지국하고 누란 그 이제 뭐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이제 간수성 이쪽에 있던 나라들을 결국에는 중국의 그 한나라가 얘들을 몰아내죠. 몰아내서 저쪽에 이제 절로 보내죠. 절로 이제 중앙아시아 쪽 카자흐스탄 이쪽으로 이제 얘네들이 쫓겨났죠. 이제 몰아낸 거죠. 근데 이 누란하고 월지가 이제 그 당시에는 어디냐면 여기 이제 이거를 이제 당시에는 이제 지금 보면은 이쪽이 이제 여기 이제 한나라죠. 한나라. 한나라는 이제 기원전 202년부터 서기 200년까지
400년간 유지가 된 나라가 되겠고 여기 이제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제 그 몽골입니다. 지금의 몽골. 이 몽골에 이제 흉노가 이제 자리를 잡았고 이쪽에 이제 그 다른 세력들이 있었죠. 여기 이제 동호라고 있죠. 동호. 동호가 바로 우리의 이제 조상이 되겠습니다. 동호는 이제 이쪽 요소 지방하고 내몽골 자치구 이쪽에 있던 게 동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두만강 위쪽, 대한민국이죠. 두만강 위쪽에 있던 게 예맥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 이제 고조선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고조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흉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에 있던 게 여기 이제 바이카로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쪽에 바이카로스 근처에 있던 게 이제 그 또 다른 티르크 유목민족인 이제 정령이 있었죠. 이 정령을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정령이라고 이제 그 여기 이제 또 다른 티르크 계통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 흉노의 이제 밑쪽으로는 이제 그 이제 백양, 누번 이런 오랑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바이카로스고, 요게 이제 바라슈 호수,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바라슈 호수입니다. 이 바라슈 호수 근처에 이제 오손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는 이제 아라레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여기 이제 그 여기가 지금은 이제 카자흐스탄이네. 카자흐스탄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의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되겠죠.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제 그 키르기스탄.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타지키스탄이 되겠죠. 이쪽에 있던 나라들 요 근처에 거의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중앙아시아로 넘어가기 전에 있던 그 여기 실크로드 타클라마칸 사막, 텐전 사막 요쪽에 여기 있었어. 여기가 이제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자치구 쪽에 있던 나라들이 이제 월지, 누란 요런 나라들이 있었다 이거죠. 얘네들은 이제 다 쫓아냈다 이쪽 중앙아시아 쪽으로. 오선이라는 나라도 이제 일로 쫓겨나고. 그래서 오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원래 여기 있었다가 얘네들이 이제 오면서 이제 오손 멸망을 시키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일로 와서 자리 잡았다 이거죠. 원래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던 거는 이제 오손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몽골이고 여기 이제 한 나라 지금 중국이고 이쪽이 이제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여기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여기 투르크메니스탄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조그만 게 이제 키르기스탄, 요 더 조그만 거는 이제 타지키스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되겠죠. 아프가니스탄. 여기가 이제 파키스탄, 여기가 인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묵돌선우는 이제 그렇게 했다 이거고, 그다음에 기원전 206년에 진나라가 그 이제 진나라가 이제 기원전 206년에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면서 그 이제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이제 대결을 하죠.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초반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때 이제 이때 그런 혼란 시기에 이 그 묵돌선우, 흉노의 묵돌선우가 이제 영토를 많이 확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기원전 206년에 영토를 많이 확장을 했다. 초안 전쟁 시기에. 그래서 그때 영토를 확장해서 확보를 한 게 이제 그 내몽골, 지금의 이제 내몽골 자치구, 그다음에 이제 만주까지 점령을 하죠. 그래서 만주에 있는 그 랴오닝성, 요동성이죠. 그다음에 이제 지린성, 길림성, 그다음에 이제 해룡장성, 흑룡강성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만주 쪽을 이제 묵돌선우가 흉노가 점령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월지는 이제 그 중앙아시아에 있던 게 월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던 나라였는데 중앙아시아는 월지도 점령을 하고 중앙아시아를 점령을 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정령은 이제 몽골 북쪽에 있던 그 나라였죠. 얘네들은 이제 정령이라고도 부르고 철륵이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고차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여기도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그 예니세이강은 이제 몽골 북쪽에 있는 게 이제 예니세이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데를 다 점령을 했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나라는 이제 그 중국의 그 북쪽입니다. 중국의 북쪽에 조나라 북쪽이죠. 가장 중국의 북쪽에 있는 대나라 땅인 산서성 동쪽 평성의 백등산에서 한나라의 고조 유방과의 전쟁에서도 흉노의 묵돌선우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가 졌죠. 유방이 졌죠. 그래서 이제 한 고조가 묵돌의 아내인 연지에게 뇌물을 주고 뭐 알지라고도 부르죠. 알지에게 이제 뇌물을 주고 이제 포위를 벗어나서 수도인 장안으로 도망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이 이제 그 만리장성이 이제 이렇게 쭉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북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그 치우천왕하고 중국의 그 조상인, 중국인들의 조상인 황제 헌원하고 이제 그 우리 그 동이족의 조상인 치우천왕하고 전쟁을 한 곳이 여기 탕록이 되겠어요. 북경에서 가깝죠. 여기서 이제 그 옛날에 3천년 5천년 전에 중국의 조상인 황제 헌원과 이쪽 동이족의 조상인 그 치우천왕이 여기서 전쟁을 해서 치우천왕이 여기서 지고서 쫓겨나죠. 이 밑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중국 중원 지방을 이제 그 한족인 치우천왕 황제 헌원이 통치를 하고, 치우천왕은 이제 쫓겨나서 이쪽 이제 산동반도 쪽으로 오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세력을 쌓고 문명을 만들다가 다시 이쪽으로 밀려나서 일로 오면서 이제 여기 이제 고조선이 성립되고 되면서 이 치우천왕이 저희의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이 치우천왕이 동이족의 조상이라고 보는데, 이 치우천왕이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그 월드컵 응원을 할 때 우리 그 붉은 악마, 레드 데벨스, 붉은 악마의 그 휘장, 그 깃발 있죠. 그 깃발에 그 도깨비 같은 그림이 하나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치우천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레드 데빌스 붉은 악마 월드컵 축구 응원단의 그 깃발에 나타나시는 분이 우리의 조상인 치우천왕인데, 여기서 탕록 전투에서 북경 가까운 데서 이제 그 황제 헌원한테 져서 일로 쫓겨났다 일로 왔다 뭐 일로 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요동반도 산동반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쭉 이제 여기 이제 그 몽골의 가장 서남쪽에 있는 오로도스, 이게 이제 오로도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쭉 여기에 이제 그 만리장성 쪽으로 흉노 쪽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 이제 막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국의 가장 중심지에 그 고대부터 지는 여기 장안하고 낙양이 있죠. 낙양 낙읍이라고도 하죠. 장안은 이제 옛날에 호경이라도 불렀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항복관이 있죠. 항복관이 있고, 요 이제 항복관을 건너가면 이쪽에 이제 그 당시에 진시황의 본거지, 진나라의 본거지가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회수, 여기 황하강이고, 황하강이 여기서부터 가운데서부터 이제 황하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죠. 이 장안 지역 낙양으로 황하강 흘러가고, 그다음에 이제 회수가 이제 밑에 있고, 더 밑에는 이제 양자강이 장강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역, 그 당시에 서역은 이제 간수성의 둔항을 서역이라고 불렀죠. 이쪽에 있던 누란이라든가 이 26개 나라를 정복을 해서 흉노의 세력이 매우 막강해지게 되겠습니다. 간수성에는 두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더 북쪽에 신장 위구르 자축에는 이제 뚜르판이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실크로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묵돌선우는 동호가 요거. 이제 동호는 이제 그 바로 그 요소지방하고 이제 그 내몽골 자치구에 있던 그 종족이었는데, 이 동호가 이제 바로 이제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저희의 고조선이죠. 고조선 중에서도 이쪽 지역에 자리를 잡고, 고조선이 그 당시에 이제 하도 커서 세 개로 나눠서 분할 통치가 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요소지방하고 내몽골 자치구 이쪽에서 통치를 하고 세력을 잡고 있던 것이 고조선 중에서도 변한이라고 그러죠. 또는 불로지구 또는 불지구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고, 저쪽에 이제 만주 쪽을 대부분 통치하고 있었던 이제 고조선의 이제 가장 중심 세력은 그 당시에는 이제 신안, 진안, 진국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를 통치하고 있던 따다란 고조선의 그 이름은 마한, 이제 뭐 마한이라고 불렀죠. 마한. 그래서 이제 그쪽이 이제 세 개의 고조선이 나누어서 이제 넓은 영토를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그 요소지방하고 내몽골 자치구를 통치를 하고 있던 고조선이 이제 불러지고, 변한, 불안, 번안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이 그 동호하고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호에 고조선이 요구하는 천리마, 좋은 말과 여자 애첩을 달라고 하자 이제 기꺼이 이제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동호에서 이제 더 요구를 하면서 땅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하자, 이에 이제 그 분연이 격분을 하면서 이 그 묵돌선우가 도대체 토지는 나라의 근간인데 어찌 이를 내가 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뿔딱을 내면서 이제 동호를 공격을 하면서 이 동호를 멸망시킵니다. 이게 동호는 고조선이죠. 그래서 고조선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이제 고조선이 이제 세력이 이제 지금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당시에 여기는 항상 제 나라가 있었어요. 춘추 전국 시대부터 제나라가 이제 한나라 때도 이제 뭐그 제후국 중에 하나로 제나라가 여기 산동반도 쪽이 제나라였는데, 이 제나라가 있다는 거는 역사적으로
여기 그 백제가 있어요. 백제 제나라 뭐 관련이 있는 것 같죠.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 여기 연나라가 주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동호가 여기 이제 그 요소지방하고 있죠. 고조선, 이게 동호도 이제 고조선이 하나입니다. 이게 여기서 고조선은 이제 진안, 신안, 만주 쪽을 다스린 걸 얘기하고, 얘네들은 이제 또 다른 고조선이 있네요. 변안, 불안, 불러지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중국에 조나라가 있고, 조나라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게 대나라가 되겠습니다. 대나라. 이 대나라의 영토에서 백등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백등산에서 이제 그 한나라의 그 건국한 한 고조가 이제 흉노 쪽에 포위가 돼서 겨우 이제 벗어났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묵돌선우가 죽은 후에 아들인 그 노상선우가 즉위를 했죠. 그래서 이 노상선우가 제위를 한 거는 기원전 174년부터 기원전 161년까지 약 13년간 제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상선우 때는 한나라의 문제와 화친을 하고 공주를 한나라로 결혼을 내보냅니다. 출가시킵니다. 기원전 141년에 한무제가 즉위를 하면서 한나라가 세력을 떨치죠. 국력을 강화를 해서 그 국방력도 강화되고 영토를 확장해서 흉노와 전면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기원전 129년에 한무제가 즉위한 지 12년 만에 한무제가 이제 군사력을 동원을 해서 장군인 위청장군 곽고병 장군한테 신임을 주고 흉노를 공격을 해서 저쪽 북쪽에 있는 간수성과 친장 위구르 자치구 이쪽 서역을 정복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관청을 세우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실크로드를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크로드 통제를 하면서 이제 서역과의 교역, 무역을 이제 한나라가 통제를 하면서부터는 흉노의 세력이 상당히 약화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흉노족이 여기 있고 이제 한나라가 이쪽으로 세력을 떨쳤다. 두낭은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그 실크로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넘어가면 이제 바로 이제 중앙아시아 5개국이 나오는데,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도 이쪽에 있던 나라들이 이제 월지 뭐 이런 나라가 되어 있고, 이쪽에 그 카자흐스탄 쪽에 여기 이제 카자흐스탄의 이제 바라슈 후수가 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쪽에 있던 그 또 다른 오랑캐가 이제 오손이라는 데가 있는데, 얘들은 이제 여기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던 원래 있던 오랑캐인 그 누란 또는 월지, 얘네들이 이제 그 한무제한테 밀려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오선을 이제 멸망을 시키죠. 그래서 오선을 멸망시키고, 이쪽에 있던 오랑캐는 또 오한이라는 게 또 있죠. 그래서 오선을 멸망을 시키고 이쪽에 이제 그 월지가 이제 월지하고 누란이 이쪽에 중앙아시아에 자리를 잡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이제 인도고, 인도 이쪽에는 여기 이제 파키스탄하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있지만은, 이쪽에 이제 그 맨 이쪽에 파르티아라는 그 이란, 이건 이란 계통입니다. 이란, 지금의 이란의 가장 동쪽에 파르티아라는 이슬람 국가가 이제 건국이 되죠. 그래서 기원전 60년에 이제 흉노가 건국이 된 지 거의 한 반 정도 지났을 때, 한 400년, 350년 지났을 때, 기원전 60년에 흉노에서 내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원전 51년에 한나라의 지원을 얻은 호한야 선우가 흉노를 다시 재통일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와 화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지선우의 서흉노가 동흉노한테 패하고, 근데 흉노가 이제 분리가 돼서 동흉노, 서흉노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부는 동흉노에 흡수가 되고 일부는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쪽으로 이동을 한 게 이제 그 훈족의 조상이 되겠죠. 흉노는 왕망의 신나라를 공격을 하게 되네요. 이제 한나라가 이제 기원전 200년부터 서기 200년까지 400년 진행하지만, 그 중간에 왕망이라는 그 재상이 그 한나라 유씨들을 몰아내고 자기의 나라를 세운 게 신나라입니다. 신나라를 세웠지만 결국 15년 만에 다시 망했죠. 그래서 그 왕망의 신나라가 멸망한 것은 후한의 광무제가 신나라를 이제 때려 부신 거죠. 다시 이제 한나라가 다시 들어온 게 후한이라고 합니다. 후한의 광무제, 전한 후한.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있던 그 왕망의 신나라는 언제냐? 서기 8년부터 서기 23년까지 겨우 15년간 존속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그 왕망의 신나라 때 흉노가 다시 이제 중국을 공격했다 이거죠. 하지만은 흉노는 다시 남북으로 분열이 돼서 북흉노는 몽골고원에 거주를 하게 되고, 남흉노는 이제 한나라에 복속이 돼서 오르도스 지역, 그러니까 그 몽골의 가장 남서쪽에 있는 오르도스 또는 중국의 북쪽에 있는 산시성에 거주를 한 것이 남흉노는 이제 중국에 흡수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국시대 때 조조 때 조조로 이제 그 한나라가 멸망이 이제 210년 한나라가 멸망이 게 서기 200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삼국지가 열리죠. 그래서 이제 조조 유비 그다음에 송건이 이제 싸울 때 근데 이제 조조가 세력을 한창 뻗치고 조조가 가장 강력했죠. 조조가 했을 때 서기 216년에 조조 때가 이제 흉노를 복속을 시키고 흉노를 이제 그 약화시키죠. 조조가 워낙 세니까. 그게 이제 서기 216년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흉노는 세력이 약해지고 중국이 흉노를 이제 통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서기 89년에 결국에는 이제 서기 89년에 남흉노가 한나라에 의해서 남흉노와 한나라가 짜고서 북흉노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북흉노가 이제 거기서 밀려나서 서기 89년에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훈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흉노의 그다음에 이제 그 남흉노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중국 북쪽으로 와서 중국 중원에 진출을 해서 서기 304년 이때 이제 그 중국 이제 그 북쪽에 있던 그 흉노들이 내려와서 중국의 그 북쪽 그러니까 중원 지방, 관중 지방을 이제 그 통치를 하죠. 그때 이제 그 흉노들이 내려와서 중국을 통치를 하면서 세운 나라 이름이 유연이라는 사람하고 유여라는 사람이 세운 흉노족이 세운 전조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흉노족인 성능이 세운 후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북지방을 이제 얘네들이 통치를 하게 되죠. 그 흉노족들이 중국을 통치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전조와 후조다. 전조와 후조 얘네들이 내려온 것이 그때 세운 것이 거의 이제 300년경이고 이때 얘들한테 밀려서 그 남쪽으로 내려간 게 이제 그 동진이 되겠습니다. 동진은 이제 사마에가 세운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조와 후조가 그 흉노족이 세운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량도 흉노족이 세운 나라. 전량은 이제 간추성 이쪽에 이제 간추성이 세운 나라가 전량이죠. 그래서 전조, 후조, 전량 이게 다 이제 흉노족이 내려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세운 게 이제 304년 뭐 요 정도가 되겠죠. 이제 304년부터 서기 436년인가 이때까지 한 거의 140년 동안 중국은 56국 시대가 열려서 남쪽은 이제 그 양자강 유역은 이제 동진이라는 사마에가 세운 나라가 유지가 됐고 56국 시대 때 북쪽에는 이제 16개 나라가 이제 난립을 하면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최초로 나타나는 게 이제 전조, 후조, 전량. 근데 얘네들이 이제 흉노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이제 북쪽을 이제 북쪽을 다스리던 나라가 전진후진이 있죠. 전진후진은 누가 세웠냐면 이제 티베트 계통의 오랑캐가 세운 거예요. 티베트 계통의 오랑캐인 강족과 저족. 여기 이제 간수성이고 여기 이제 칭하이성이죠. 청해성.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와서 이제 전조 후족을 무너뜨리고 전진과 후진이 세웠죠. 그다음에는 이제 또 북쪽에 있던 또 다른 튀르크계 유목민족인 선비족이 이제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세운 나라들이 이제 뭐 북이가 되겠죠. 북이가 이제 여기를 다 통일을 하죠. 그게 이제 서기 440년경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56국 시대가 끝나고 그다음에 남북조 시대가 시작되면서 북조는 이제 북쪽을 다스리는 게 북이었다. 남쪽을 다스리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동진은 이제 440년경에 멸망을 했고 100년 만에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이제 송나라 남성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양나라, 뭐 조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번갈아가 들어서면서 한 150년 동안 이제 여기 남조를 형성하고 북조는 이제 북이가 이제 한 440년 요때 등장을 하면서 한 150년 동안 중국을 이제 북쪽을 지배를 하다가 결국 이것 전부를 통일한 거는 이제 수나라의 문재인 양견이 통일하죠. 수나라 문재 양견이 이제 여기 다 통일하면서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거죠. 이때 북이가 북조를 했을 때 북조를 이제 얘네들 선비족이죠. 북쪽에서는 선비족. 얘네들이 다시 나눠져서 이쪽에 이제 동쪽에는 이제 북이가 동이와 서위로 나죠. 그러다 이제 동이는 이제 북제라는 나라로 또 바뀌고 이 서위는 이제 북주라는 나라로 바뀐다. 이 북주의 다 선비족이죠. 이 북주의 그 장군인 양견이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자기가 세력을 잡고 수나라 문제가 된 거죠. 수나라를 건국을 하죠. 수나라를 건국을 하면서 이 남쪽에 있던 남조를 또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하면서 이제 수나라가 정체를 총리를 한 것이 서기 581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흉노족이 이제 전조와 후조를 세워서 중국의 북쪽 지역을 지배를 했다. 근데 이 나라들이 56국 시대 전조, 후조, 전진, 후진, 뭐 그다음에 여기 후연, 뭐 전연, 후연,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난립을 하는데 이 나라들이 평균 보통 한 20년, 30년밖에는 지속을 못해요. 전체 150년 역사에 여러 가지 나라들이 나타났으니까
평균 한 20년, 30년 진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여기를 이제 선비족인 북이가 화북지방을 통일을 하면서 화북지방을 다스린 게 한 150년 동안 북이가 다스렸을 때 이 그 북이는 이제 한 150년간 오랫동안 이제 다스리죠. 그래서 몽골고원에는 선비족, 그다음에 이제 오환족, 유목민족이 많이 발흥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비족은 흉노의 남쪽 지역인 만주와 요동에 살던 튀르크계 유목민족이 되겠습니다. 선비족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선비족 애들이 북이를 세우고 수나라, 당나라 다 선비족 출신들이 세웁니다. 수나라를 세운 수나라 문제 양견, 그다음에 당나라를 세운 당나라의 그 고조 이연이죠. 이연의 아들이 이제 그 당태종인 이세민이고 이세민의 아들이 이제 당고종인 이씨 측정무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북이하고 수나라, 당나라를 세운 것이 전부 다 선비족이 되겠습니다. 당나라도 이제 선비족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한이라는 거는 이제 몽골에 있던 것이죠. 오한은 허베이성, 허베이성에 지금 북경이 있죠. 허베이성, 그다음에 산지성, 랴오닝성, 베이징, 내몽골에 거주한 유목민이다. 그래서 오한은 동호의 후손이 되겠다. 동호는 이제 우리의 조상이라도 볼 수가 있죠. 동호가 바로 이제 고조선이죠. 고조선의 이제 변한, 번한, 불안, 불로지국이 이제 동호가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동호가 있던 데가 원래 요소지방하고 이제 내몽골 다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세력을 펼치면서 이제 오한이라는 그 또 유목민족으로 변했죠. 그래서 오한이라는 것이 변하면서 얘네들이 세력을 펼쳐서 영성 기존에 있던 그 요소지방뿐만 아니라 랴오닝성,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허베이성, 랴오닝성 바로 이제 그 남쪽에 있는 허베이성, 그다음에 이제 그 허베이성에 이제 북경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남서쪽으로 가면은 산시성 이런 데까지 다 한 것이 오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노족이 이제 북흑노와 남흑노로 분리가 됐다. 오한은 이쪽에 이제 거주를 했던 거고, 선비족은 더 위쪽에 있던 북방 유목민족이 되겠습니다. 이 그 흉노가 세운 그 5, 16시대에 첫째로 나타난 나라가 전조가 되겠습니다. 전조의 창업자인 는 이제 흉노의 유연이 되겠습니다. 남흉노의 족장이었던 유표. 이 사람은 이제 그 어부라라고 이제 불렀죠. 유표의 아들인 흉노족 유연이 전조를 창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조가 흉노를 5부로 나누게 되겠죠. 흉노를 이제 조조가 이제 서기 216년에 흉노를 5부로 나누면서 흉노를 이제 조조가 통치를 한 거죠. 흉노가 세력이 약해졌죠. 조조가 이제 지배를 하면서 5개는 쪼개 분할 통치를 한 거죠. 그때 전조를 전조가 한나라죠. 한나라를 세운 흉노의 황제 유연의 아버지가 이제 조조 때 사람입니다. 조조 때 사람이 유표가 그 5부로 나누어진 5개로 쪼개져서 분할 통치를 받던 흉노족의 한 개의 수장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인 유표가 흉노의 좌부장이 되면서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인 유연은 서진의 이제 마지막 시기 때 파랑의 난 때 업성에서 서진의 황제인 사마담을 폐위를 시키고 스스로 이제 그 사마담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이제 그 황제가 된 사마영을 도와서 서진의 낙양을 함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진이 너무 약해졌으니까 독립을 해서 전조를 유연이 세우게 되겠습니다. 304년에 서진 말기에 유연이 세운 전조는 산소 일대에 한나라를 세우고 서진이 망하면서 화북 지역을 지배를 하는 전조를 건국을 하지만은 329년 전조는 이제 후조의 성능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조는 이제 304년부터 329년까지 25년간 지속된 흉노의 나라가 되겠고, 이를 세운 사람은 유연이고,
결국에는 이제 유청, 뭐 자선인 유청이 이제 그 서진을 멸망시킨 거죠. 316년에. 그러면서 어떻든 북방을 한 25년간 통치를 하다가 후조한테 멸망할 때가 됐습니다. 319년에 송로의 일족인 갈족인 성록이 세운 후조는 351년에 멸망다. 이게 이제 그 후조도 결국에는 32년밖에 지속이 못했게 됐습니다. 407년에 이제 드디어 남육로의 형년 발발이 산지성에서 하나라는 것을 또 다른 그 흉노의 나라인 하나를 건국을 한다. 하지만 431년에 하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흉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 하나라도 뭐 한 24년간 지속을 하다가 사라졌네요. 흉노의 군주는 선우라고 부르죠. 선우라고 부르는데 선우는 이제 그 천신의 아들이라는 뜻이며 선우라고 부르며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선우의 부하 장수를 왕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들은 이제 제후나 귀족을 이제 왕이라 부르고 최고의 하늘의 아들은 이제 최고의 지도자는 선우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흉노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내려와서 중국 북쪽에 한나라 전조, 그다음에 이제 그 후조, 그다음에 이제 하나 마지막에 이제 흉노가 멸망하기 전에 이제 하나라가 건국 한 25년간 있었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간수성 지역에 북량이라는 나라도 또 흉노들이 세운 나라가